네, 안녕하십니까. 2011년 9월 18일 울프입니다. 전기차 나오는데 팔라듐 필요하겠습니까? 라는 내용으로 오늘 KB스타 팔라듐 선물 인버스 환 해치 상품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품에 대해서는 매도 의견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팔라듐 선물 가격의 하락에 투자하는 ETF입니다. 지속적인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으나 고점에 부담감이 느껴진다. 그래서 매도 의견을 드리는 부분이고, 그 외 일주일 이내 급등한 섹터 ETF로 타이거 게임을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아이디어입니다. 전기차 시대로의 진입, 팔라듐이 앞으로 더 필요할까? 그리고 두 번째, 수소 시대에서는 그래도 필요할 것. 그러나 수요와 공급의 법칙을 무시하지 말자입니다. 자, 이유가 있는데요. 선물 상품 같은 경우에는 수요와 공급의 힘 겨루기에 따라서 가격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바이셀 매수입니다. 프리미엄 구간을 닫고 내려올 때 매도를 하는 것이고요. 디스카운트 구간을 닫고 반등할 때 매수를 하는 것입니다. 좌우에 동일한 패턴이 나오면 매도와 매수를 적절하게 대응하시면 됩니다. 바이 포인트, 셀 포인트. 이 8월 중순 이후로 팔라듐 가격의 지속적인 하락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충분히 높아진 인버스 가격이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쉬어가도 괜찮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팔라듐 선물 가격이 충분히 하락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이 파란색 선에서 닿고 내려 올라가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이 빨간색 선에서 맞고 내려오는 흐름을 보여주다가 최근에는 이 선이 바뀌었습니다. 한 번 더 퀀텀 점프를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이 가격에서 지속적으로 우상향을 해준다면 인버스 상품에 대한 펀더멘탈의 변화가 발생했으므로 분할로 그때 가서 좀 접근을 해도 괜찮지 않나 그렇게 말씀을 드려보고요. 이 거래대금을 좀 보면 상승하는 흐름을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설정 이후에는 바닥을 찍고 계속 올라와 주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팔라듐은 구리, 니켈 재련하는 과정 중에서 나오는 부산물로 주로 가솔린, 자동차, 촉매 변환기, 그러니까 배기가스 정화 장치의 산화 촉매로 사용되는 기금속입니다. 이 팔라듐 선물 인버스는 스탠다드 포어스 GSCI 팔라듐 에셋 리턴 인덱스를 일간 수익률 마이너스 1배, 그러니까 숏 포지션에서 운용하는, 그리고 추종하는 그런 것으로 목표로 운영되고 있고요. 이 팔라듐 가격의 높은 변동성으로 시장 상황에 따라서 가격 하락에 투자할 수 있는 수단으로 이 ETF를 꼽고 있습니다. 이 ETF에는 팔라듐 선물 가격 숏 포지션이 들어가 있고, 그 숏 포지션의 가격의 변동에 따라서 ETF 가격이 금융거래 기준으로 실시간으로 반영이 됩니다. 원재재 ETF고요. 순자산은 22.92억 원으로 설정이 이렇게 전보다는 많이 올라와 있고, 총 보수로는 연 0.6%입니다. 분배금은 선물 상품이기 때문에 분배금이 없습니다. 이 구성 정보로 보면 네 번째로 보시면 퓨처 상품이 들어가 있는데, 팔라듐 퓨처 12월물이 만기 상품이 들어가 있습니다. 당연히 마이너스 1로 숏 포지션이 들어가 있고, 환 해지 상품이기 때문에 9월물 만기 상품으로 마이너스 14 계약이 이렇게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팔라듐은 넓게 퍼지거나 길게 늘어나는 전성이 좋고, 또 거의 모든 금속과 합금을 이룰 수 있고, 이 대기나 물에 대한 내식성이 높으며 주로 촉매나 또 장신구에 또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특히 휘발유 엔진 차량 배기가스 정화장치 촉매제로 쓰인다고 되어 있죠. 이 팔라듐은 또 수소 시대에 더욱 중요한 금속으로 될 것이다. 내용은 이 수소를 잘 흡수하고 통과시키는 성질이 있어 수소 정제에 이용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의 코멘트는 가격이 바뀌면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기 마련입니다. 이 생산자의 생각이 바뀌면 가격이 충분히 올랐기 때문에 또 공급을 늘리는 방향으로 돼서 가격이 떨어질 수 있고요. 이 소비자 생각이 바뀌었으므로 너무 비싸다, 그래서 소비를 줄이는 방향으로 해서 아무도 덜 찾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지는 경향도 있습니다. 이 팔라듐 선물 같은 경우에는 21년도 4월 고점이 형성하고 하락하는 국면에 있는데요. 두 가지로 당연히 꼽을 수 있겠죠. 팔라듐이 시장에 충분히 공급이 되고 있다. 두 번째, 팔라듐 소비가 줄어들고 있다입니다.
지금의 현재 매크로 환경을 보면 내연기관차는 줄어들고 전기차 생산량이 점점 늘어나는 시대에 있기 때문에 팔라듐이 덜 필요하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지지 않나 그렇게 예측도 해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이번 주에 많은 상승 섹터로 타이거 K게임입니다. 일단은 중국의 판호 문제는 물건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중국 판호는 포기하고 글로벌에 다른 시장을 진출을 생각을 해야죠. 전 세계에서 인정하는 K게임 산업에 투자하는 ETF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관망 의견을 드리는데 이유가 조금 고점을 좀 뚫어줬으면 좋겠는데 뚫지는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관망 의견을 드리는 부분이 있고 최근에는 많이 급등을 한 부분이 있어요. 그 이유가 첫 번째 위메이드 12.64%, 펄어비스 10.39%, 카카오게임즈 9.37%로 이들 종목이 조금씩 좀 많이 올라와 줬고 넷마블, 데브시스터스 6위로는 컴퓨터스, 7위가 NC소프트입니다. 일단은 NC소프트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것들은 고만고만하게 많이 올라와 줬기 때문에 ETF 가격이 반영이 된 것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향후에 어떻게 매크로가 변할지는 모르겠지만 좀 관망을 하면서 분할로 접근하는 것도 괜찮아 보인다는 저의 생각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는가? 수요와 공급의 법칙을 따르게 되는 것이고요. 리얼 옵션이 발생하게 되면 가격에 이슈가 발생하게 되므로 주가는 계단식으로 상승하게 되고 가속화가 발생합니다. 리얼 옵션의 가치가 최대치일 때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게 되므로 누군가는 매도할 것이고 누군가는 매수할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 주가의 흐름은 원래 펀더멘털로 수렴하게 되는데 이를 리어 옵션의 만기라고 합니다. 모든 가격은 시간에 종속되어 있으며 이 세상에는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역사는 반복되고요. 절대로 시장을 이기려고 하지 말자. 미스터 마켓은 항상 옳다는 생각을 가지자입니다. 자, 오늘은 KB스타 팔라듐 선물 인버스 환 해지 상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고요. 팔라듐 선물 가격의 하락에 투자를 한다. 주가 추세상 지속적인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으나 단기적으로 고점에 부담감이 있으니 조금 더 관망을 하거나 매도 의견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컨텐츠가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들어와 주셔서 감사합니다.